여러분 무협 소설을 아시나요? 보통 서사적인 글 또는 이제 소설 이런 거는 우리 삶의 경험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비추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설을 잘 읽어요.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읽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는 게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출처가 불분명한 어떤 무협스러운 몇 줄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아마도 이런 쪽을 읽는 것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그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자신들이 써가지고 이렇게 어딘가에 올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되게 재미있다라고 어떤 분이 자기 그 SNS에 올렸어요. 그러자 그분의 지인이 보면서 아니 저게 뭐가 재밌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가족이 또 보고 본인은 그 사람은 또 재밌다고 웃었어요. 이러니까 나 자신의 지인과 가족은 재밌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왜 재밌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재밌겠다. 저는 이런 현상이 재밌다. 그래서 소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무협 장르의 이런 글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글이 있죠. 백팔라한진을 펼쳐라. 천마가 고함을 지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해석이 되는 거죠. 저는 무협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고 실제로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은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백팔라한진을 펼쳐라. 108이라는 게 왜 불교에서 좀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하면 왠지 떠오르는 게 이렇게 바지를 입고 우통을 벗어서 건장한 이 상체 근육이 있으면서 창 같은 걸 들고 이러는 거. 이게 이제 나한인데 진 하면은 하객진 이런 게 떠올라요. 자, 근데요. 108라한진을 항상 생각해온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걸 만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선 추적 실험이라고 또 하고 안구운동 추적 실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선이 얼마나 고정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처리하는지 이런 걸 본다면 능숙하게 이런 108라한진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즉 무협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108라한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미가 빨리 떠올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시선이 이 단어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놓고 보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108라한진을 이 어절이 유금절로 돼 있으니까 넓어요. 그리고 그걸 통째로 한 번에 탁 볼 만큼 이것에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 중에 108라한 나한 또는 진 이러니까 그 나한들이 108명이 진을 이루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멍하게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108라한진에서 시선이 멈춰 있거나 108라한진을 펼쳐라까지 해서 하나의 어쨌든 문장이 끝나니까 그 펼쳐라 앞에 나있는 108라한진을 펼친다. 그럼 그게 뭐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8라한진이라는 게 108라한이 진을 만드는 거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조금 그나마 괜찮겠지만 108라한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펼치라고 했을 때 펼치는 게 뭐야? 뭐 병풍을 펼치는 거야? 아니면 뭐 꿈을 펼쳐야 되는 거야? 뭐 손을 펼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멍한 거죠. 그러니까 멍해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마가 고함을 지르자 하면 108라한진을 펼친 그게 뭐지? 근데 천마는 또 뭐야? 천마차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마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제 유니콘이 있는데 천마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뭐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각종의 거 있죠. 그런 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뭐야 천마 사람 이름인가? 사람 이름이 뭐 이래? 고함을 지르자 화났나? 왜 소리 지르지? 마교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 뭐라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헤매는 거야 머릿속에서. 마교의 정예라. 그러니까 정예는 뭐 정예부대 이럴 수 있지만 마교의 정예하면요 정예가 가진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잘 이렇게 착 붙질 않아요. 막 헤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혈인대는 창을 꼬나진 채로 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창을 쥐고 진을 펼친다.
뭔가 이렇게 어떤 패턴? 그러니까 어떤 같이 싸우는 방식들 이런 거예요. 아? 자, 그런데 이제 이쪽을 잘 아시는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 하자. 천만. 막 저한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천만에 마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마교래요. 그래서 마교? 어렴풋이 제가 그 중학생일 때 읽었던 그런 쪽에 약간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교. 그래서 마교를 설명하면서 마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정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합법적인 또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게 아니라 대외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숨어 있는, 그러니까 왜 코로나라든가 뭔가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그 정치 집단이 있잖아요. 그것들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간 그런 존재. 근데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쪽에 어떤 그 무술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네들은 대부분 하는 짓이 나빠요. 자기들이 이 세상을 그 차지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어떤 무공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자, 그러면 정파는 굉장히 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무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림무술, 소림사 또는 이제 무협이나 무슨 뭐 황비용 이런 영화, 연문 이런 거 혹시 보셨던 분들은 거기 나와요. 이제 무당파, 그러니까 무당파라는 명칭을 저도 이제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게 정파래요. 그리고 사파가 있대요. 자, 정파와 사파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정파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은 좀 정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뭔가 지키고 이겨내야 되는 거라면 마교는 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약간 문학이나 어떤 시대로 가다 보면 이런 문학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청나라 말기에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파에 대한 문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청나라, 그다음에 마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세.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문학, 마치 우리나라의 가곡처럼 독립을 염원하는데 은근 슬쩍 빙 돌아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독립심을 고취시키는 고향의 봄 같은 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계절, 이런 것은 그 우리나라 독립을 염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모릅니다만 무협 소설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이건 이제 그냥 제 추측이고 문외한이라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천마 했을 때 천마가 고함을 지르자 마교에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천마는 마교의 사람인 건데 그 사람이 10인혈인데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10인이잖아요. 10명인 거예요. 10명의 무슨 특공대 같은 건지 이 사람들이 창을 꼬나진 채로 진을 펼쳐요. 근데 무슨 진 펼치라고 했죠? 108나한진을 펼치라고 했어요. 그럼 108명이 필요한데 고작 10명 가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8나한진은 소림의 무술이래요. 소림의 무술. 그런데 마교가 108나한진을 펼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마교인데 얘네가 그런 것을 펼쳐서 뭔가 남의 무술을 배우다가 차용해가지고 쓰는 거 아닌가? 전 이제 또 막 들었을 때 이거 소림 무술이다라고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교는 마교의 무술을 쓰고 정파는 정파의 무술을 쓴다. 이런 거죠. 옛날에 이미 사망한 옛날에 전설적인 액션 배우이자 무술인인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여기저기 무술을 다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하는데 이때의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웃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절대로 그럴 일 없는 거를 이렇게 섞었네. 이게 약간 미술에서도 키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왜 마치 모나리자에다가 돼지코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거창하게 연극의 낯설게 하게 브레이트라는 극작가가 쓴 거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프랑스의 어떤 문학 평론가인가요? 그 사람 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브레이트가 낯설게 하기를 했고 소설에서는 또 누가 있습니다. 네, 잊어버렸어요. 약간 그런 것 그렇게 거창하게 한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웃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쪽으로 눈에 띄고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걸 간파를 못했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겠네 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108라한지는 소림거다. 확실하게 소림거다라는 건 몰랐지만 어쨌든 불교의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교가 그걸 한다. 근데 그게 어색하다는 걸 저는 몰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소림사의 17대 가주이자 최연소 여성 가주. 자, 소림사는 가주라는 말을 안 쓴대요. 가주라는 직책이 없대요. 뭐라고 했죠? 주지라고 해야 되나? 뭐 방주라고, 방주는 개방이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주도 안 맞고 소림사는 여성이 없어요. 비구니가 있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가주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막 섞어 넣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중원에서 가장 부유한 문파이자 가장 은밀한 문파로 이름 높은 개방. 자, 개방은요 거짓대예요. 그 뭐죠?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의 실존 인물인데요. 김춘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조금 거주지가 없는, 말하자면 홈리스 분들을 같이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그런 무리죠. 개방. 그래서 그 개방인데 여기 보면 가장 부유한 문파 그리고 은밀한 문파 이 개방의 사람들은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죠. 막 거리를 쏘다니고 그리고 특유의 자신들의 그 상징을 이렇게 옷으로 입고 다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가씨는 뒤에서 보고 계시라고 가자 얘들아 부처님의 은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청하고. 그러니까 개방이 또 역시 약간 불교 쪽이 아니니까 부처님의 은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말이 되게끔 되어 있겠다. 말하자면 응집성들을 제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먼저 소림사의 가주이자 여성 가주인 어쩌고저쩌고 한 이 사람이 딱 나서려고 했는데 개방에서 아니야 우리가 나설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즉 소림사의 세력에 앞서서 나가는 거니까 부처님이 우리 뒤를 봐줄 거야. 우리가 그쪽 소림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의 그 제자들인 소림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애를 써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사고력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더 다른 지식들을 끌어와서 이해하는 게 가능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고 틀린 거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마지막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개방의 인원들이 독이 묻을 침을 쏘아대며 개방 이분들은 그렇다고 이렇게 독침을 쏘진 않아요. 독침도 어쨌든 하나의 무기지만 뭔가 야비하고 숨어서 하는 즉 마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방이 스타일이 우리가 비록 어떤 이렇게 낮은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국어를 해서 살지만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약간 이런 좀 낭만적인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독침을 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매화향기가 은은히 퍼져나왔다. 자, 여기서 또 제가 고질적인 말하자면 정파적인 독해 전술을 사용해서 독해 전략을 사용해서 뭔가 확 나갔을 때 뭔가 먼지가 확 나 바람이 확 일고 막 이게 아니라 매화향기가 은은하잖아요. 그리고 향기롭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매화하면 이제 오상고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는 어떤 정절, 절개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 개방의 사람들이 비록 거짓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어떤 아름다운 풍모가 엿보인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또는 영화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전투 장면들에 굉장히 클래시컬한 음악이라거나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풍경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그 밑에 깔릴 만한 그 BGM이 그런 격렬한 전투에서 사람들이 진흙탕이 되고 피를 흘리고 살인과 뭔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그 격렬한 밑에 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과 음악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데 그런 그 불협화음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걸 또 여기다 대입을 시킨 겁니다. 제 방식대로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런데 매화향기가 은은히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채취가 땀 냄새와 먼지와 뭐 이런 것들이 나는 게 맞는 거죠. 자, 어쨌든 이분이 꽤 필력이 있는 게 그렇게 퍼져나갔다 하면서 딱 끝났잖아요. 자, 그래서 짧은 이 글의 재미는 그런 약간 키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저나 또는 이제 저 말고 다른 분이 보고서 이게 도대체 왜 재밌는 거야? 라고 했던 그분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무협을 저보다 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장르는 그 장르를 이해할 수 있는 그쪽 장르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장르적인 특징이 아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그 읽기 능력, 이것도 역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읽기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이 장르를 해석해서 지금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탁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그러지 않은 것을 폐기라기보다는 이제 안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눈치를 제가 채가지고 쭉쭉 읽어나오면서 이 문장들은 뭔가 주체와 그 주체가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주체가 소속은 어느 파인데 행동은 어느 파, 이게 안 맞는구나, 이런 것에 재미가 있는 거구나 하고 그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보면서 웃긴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면, 제가 아까 매화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읽을 때 아까처럼 서정적인 어떤 상황 묘사라든가 정의를 위해 돌진하는 그런 정의로움 쪽으로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그걸 탁 그냥 밀어버리고, 이건 뭔가 불쾌한 그런 채취 대신 이렇게 나온다고 썼네, 하하 웃긴다,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고 앞부분에서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읽기 방식을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걸 또 찾아 나가고 그걸 이렇게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단어도 역시 이 단어가 이쪽 영역에서는 이런 의미를 쓰이잖아 라고 그 의미를 내 의미 구성에 반영을 하는 거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을 때 낯선 영역에 대해서, 그게 지식을 다루고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영역을 몰라서, 또는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적응기가 필요해요. 적응하는 시간 또는 어떤 보조적인 설명이나 도움을 통해서 조금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쉬워질 수가 있는데 내가 안 되나? 잘 못 읽나? 이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영역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식 또는 뭔가를 읽고 싶어서 읽기를 시도했다. 근데 잘 안 읽어진다. 너무 실망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